안녕하세요. 17조 포리얼입니다. 포리얼 팀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프로젝트에 사용된 스택, 포리얼 팀원 소개, 서비스 기능 시연, 마지막으로 FAQ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데어 웨더인데요. 거기 날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날씨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날씨 앱과는 전혀 다른데요. 평소에 기상청 날씨 정보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날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앱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실제 하늘 사진과 체감 온도를 찍어 올린 동네 예보를 확인해서 실제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한 명의 동네 예보관이 되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용자에게 소중한 예보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 기반으로 날씨에 적합한 옷차림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여행 시에는 계획에 참고해서 성공적인 여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된 날씨 커뮤니티 서비스인 데어웨더 앱으로 예측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인 날씨를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스택입니다. 백엔드 단에서는 노드.js 위에 익스프레스를 올려 서버 구현을 시작으로 윌터 모듈을 사용해서 사진 업로드 구현을 했고요. 노드 메일러 모듈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 메일 인증 시 메일 발신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모듈을 사용해서 패스워드 암호화, 복호화를 구현을 하였으며 로그인 인증 시에는 JSON 웹 토큰 모듈을 이용해서 토큰 생성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API 요청을 서버 투 서버 통신을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MySQL 모듈을 사용하였는데요. MySQL 모듈을 이용해서 MySQL 서버와 통신을 하며 이것을 사용할 때 시퀄라이즈 모듈을 사용해서 ORM으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단에서는 노드.js 위에 리액트 서버를 구성을 시작해서 리액트 라우터 톤 모듈로 페이지 라우팅을 하였으며 변경이 있는 부분만 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리액트 상태 관리인 특성인 스테이트 및 프롭스는 규모가 작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실수나 버그 및 코드 복잡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덕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수정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프롭스를 이용해서 컴포넌트의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높게 사서 기본적인 CSS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어웨더 날씨 앱의 지도를 담당하는 기능은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 인식, 주소 검색, 위치별 게시물 목록을 불러오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서버와의 통신에는 악시오스 모듈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의 경우에는 OAuth 2.0을 사용해서 구글 소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시에는 아마존 EC2에 인스턴스를 생성하였으며 이 인스턴스에 익스프레스 서버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MySQL 서버 또한 이 EC2 서버에 설치하여 저희 프로젝트는 이 티어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EC2 인스턴스는 구매된 사설 도메인에 DNS에 연결하였으며 이 사설 도메인은 HTTPS 통신을 하기 위해 Let's Encrypt를 사용하여 SSL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엔진X를 리버스 프록시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서버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GitHub 레파지토리에 연결하여 배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배포 시에는 버셀을 이용하여 GitHub 레파지토리에 연결하여 배포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업 도구로는 버전 관리와 협업의 용이함을 위해서 GitHub를 이용하였습니다. 네, 포리얼 팀원 소개입니다. 네, 팀장인 저와 팀원 오선아님께서는 같이 풀스택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팀원 이상아님과 팀원 홍현정님께서 프론트엔드로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이제 그 구현한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와 배포 자동화를 중점적으로 구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오선아 님께서는 플렉스, 그리드 초안 및 기상청 API, 북마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아 님께서는 프론트엔드로 헤더 컴포넌트, 메뉴바 컴포넌트, 글 읽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정님께서는 프론트엔드를 맡아 페이지 전반적인 반응형 레이아웃, 1순위 날씨 정보 및 옷 추천 기능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지도 확대, 축소, 이동식 게시글 새로 고친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의 동일한 기능입니다. 지도 검색 기능입니다. 지도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지역으로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글 리스트 보기입니다.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그 있는 글들이 리스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 예보글 간편 읽기입니다. 오른쪽에 리스트 되는 것 이외에도 자기가 읽고 싶은 글을 왼쪽에서 클릭을 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날씨 예보글 작성 및 사진 업로드 기능입니다. 제목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내용을 적고 현재 날씨와 바람과 체감 온도 등을 선택을 해서 예보글을 작성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날씨 예보글 읽기입니다. 방금 그렇게 만들어진 글을 클릭을 할 경우에 이렇게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모바일 화면입니다. 날씨 예보글 즐겨찾기입니다. 보고 싶은 글이 있었다면 북마크 즐겨찾기 기능으로 체크를 해서 따로 즐겨찾기한 글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날씨 예보글 수정 삭제 기능입니다. 그 예보글 올린 글을 원할 경우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옷차림 추천 기능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오른쪽에 그 주변에 있는 날씨의 데이터가 글로 올라오고 왼쪽 아래는 그 동네 예보관들이 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날에 가장 많이 추천된 옷차림이 왼쪽 아래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런 화면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입장 시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이메일 인증, 유효성 검사입니다. 저희는 글자 하나하나를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타이핑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지만 회원 가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기 기능입니다. 아직 회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의 메인 기능 중 하나인 지도 화면에서 날씨를 조회할 수 있고 다른 예보관들이 올린 글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 회원 로그인 기능입니다.
구글 소셜 로그인 화면입니다. 구글 소셜 로그인을 하더라도 처음 로그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 페이지 비밀번호 수정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입니다. 로그아웃 페이지입니다. 회원 탈퇴 화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FAQ 순서입니다. 배포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제가 배포를 하였는데요. 배포 시 로컬의 HTTP 환경과 배포 환경의 HTTPS 통신이 서로 다른 작동을 자주 보여주어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조금만 틀어져도 콜스 위반이 발생하여 기능이 먹통일 때 제일 당황하였는데요. 또한 SSL 적용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퍼스트 프로젝트 때 HTTPS 배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어서 파이널 프로젝트 때는 그 점을 보완하여 SSL 적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퀄라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시퀄라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시퀄라이즈는 MySQL 작업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Node.j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ORM입니다. 여기서 ORM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장점은 SQL 문을 통해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메소드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퀄라이즈를 설계할 때 잘못 설계할 경우가 있었는데 수정 작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또 크게 다루거나 빨리 다뤄야 되는 경우일 때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차후에 학습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론트엔드 작업 중 아쉬웠던 것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랜딩 페이지 작업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랜딩 페이지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애니메이션을 라이브러리 없이 구현하려고 한 것이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간에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린삭과 같은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학습한 뒤에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을 반응형으로 구현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우선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할 때 모바일 퍼스트로 생각하면서 구현했었고, 반응형으로 만들면서 페이지마다 각각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미디어 쿼리를 작성 시 사이즈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웹, 태블릿, 모바일 기기 화면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사이즈들 외에도 조금씩 화면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이즈들을 추가해서 브라우저 크기 조절 시에 자연스럽게 반응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17조 포리어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